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후에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고요. 여기에 맞춰서 알트들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폴리메시 이런 애들 진짜 잘 버티는 게 좀 용하긴 하다 이런 생각은 들고, 이런 애들이 나중에 비트코인이 회복이 되면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만약에 정말 길어져서 제가 정말 7월까지만 가면 진짜 베스트다라고 그랬었는데, 진짜 7월까지도 만약에 횡보가 길어진다면 진짜 저는 정말 좋아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눌렸다가 다시 뭐 올라가면서 이 고점을 넘어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얘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 뜨고 있었다. 이렇게 계속 뜨고 있었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서 이 지점에서 고점을 갱신했을 때 보조지표 역시 이 고점을 낮추는 형태로 가준다면, 이것은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한 번 더 주봉상으로 컨펌이 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봉이 이런 식으로 모이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트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 다만 그러한 상황에서 움직임이 벌어질 때 얘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있다가 한번 뚫어주고 여기서 눌려준 다음에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이 부분부터 이제 비트코인보다 알트가 더 퍼포먼스가 좋은 그런 형태가 벌어질 텐데, 그 상태까지 되려면 뭐 당장 뭐 오늘 될 거다, 내일 될 거다, 뭐가 될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런 것 때문에 오늘도 어차피 안 갈 것이고, 내일도 안 갈 거고, 일주일 뒤도 안 갈 거고, 뭐 한 달 뒤도 안 갈 거니까 그냥 좀 천천히 어디 뭐 딴 거 좀 하다 올게요. 저 뭐 주식 좀 갔다 올게요. 본업 좀 하다 올게요. 생업 좀 더 집중하다 올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 놓친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생업을 좀 더 집중하는 건 좋고 뭐 주식을 해도 좋은데, 여기를 완전히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이에 어느 순간이 되면 올라간다는 거. 왜? 우리가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잖아요. 2023년에도 4월부터 10월까지 이런 횡보를 거쳤다가, 그때도 진짜 지옥이고 고통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심지어 여기서 이제 FTX 빈 맞고 횡보한 다음에 잠깐 반등 좀 줬다가 그 다음에 좌절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는데, 그게 끝나니까 진짜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횡보가 길면 길수록 나중에 이거를 박스권을 뚫었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런 움직임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조금 더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오늘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만의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뭐 속된 말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마인드로, 제가 뭐 갑자기 어느 순간 하락을 얘기하더라도 뭔 하락이야, 난 상승포야, 이렇게 우직하게 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유리한 그런 모습일 거예요. 왜? 지금 당장은 뭐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비웃는단 말이죠. 단기적으로 하락을 보고 코인을 정리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우직하게 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웃고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뭐 끝났는데 뭐 기술적 반등 오고 이제 2차라고 와서 15,000이 뭐야, 뭐 9,000 가네, 10,000을 갈 거네, 뭐 12,000 가네,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근데 항상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요, 횡보를 하는 구간에 그 전 단계가 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승 횡보하면 그 다음 상승일 가능성이 높고, 하락 횡보하면 하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코인 사이클에서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움직임은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좋은 자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로그로 보여드리고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이제 로그로 보여드리지 않고 이제 일반 선형 차트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도 보면은 이때 당시로 우리가 놓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런 식의 차트가 나왔었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가 이 위치에서 여기를 돌아보면 굉장히 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바닥 같고 여기도 바닥 같고 뭐 바닥 같고 다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박스가 끝나면 나중에 올라왔을 때는, 이런 자리들 올라왔을 때 여기를 보면은 진짜 이런 식으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의 이 구간들이 정말 나중에 되면 진짜 정말 지금은 고통이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그런 할 만한 구간이었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이제 그런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 잘 버티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이 부분만 조금만 우리가 힘을 내면 이제 알짱이 곧 오니까 이걸 참아주시면 되고, 만약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짜 막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알짱이 만약에 요번에 안 온다 그래도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좋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모든 최고점은 도미넌스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 물론 더 올라가면 여러분들 고통일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느 지점 가서 물론 고점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건데 떨어지는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알트는 더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예전보다 비트코인은 이미 신고점 부근이고 시총도 더 높아지고 시장에서의 관심도도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거고 거기에서 촉매되는 알트장은 어마어마하게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아직 위에 있으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꿋꿋하게 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되면 정말 이 자리들이 너무 뼈저리게 후회되는 구간이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싸고 뭐 오늘의 저점이 내일의 고점이고 오늘의 저점이 내일의 고점이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건데, 그거는 항상 단기적이든 뭐 중기적이든 간에 코인이 좀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마다 항상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요번 시즌에는 알트장이 안 올 거다 이런 말들도 늘상 있었고요. 2020년 말에도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이번 장에는 알트장이 없다. 비트코인만 간다. 그게 이제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70%까지 올랐잖아요. 여기서 50% 후반에서 70%까지 올랐으니까 이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21년도의 장은 그냥 무한 알트장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왜 무한 알트장이라고 지금 이 과거의 장을 기억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펌핑이 될 때 남들이 하라 그러고 소문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알트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을 놓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런 자리 와서야 여러분들 들어오니까 여기서 엑시트가 되나요? 마음에 안 들지. 이때쯤 되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샌드박스를 익절하며 를 익절하며 뭐 디센트를 익절하며 뭐 도지를 익절하며 남들이 뭐라 그런들은 꿋꿋하게 가세요.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갈 것처럼 우직하게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이럴 때는 탈출해야 돼요. 근데 항상 거꾸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미넌스가 오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트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꼭 단기간의 스트레스지 여러분들 인생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임에는 틀림없을 거다.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항상 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뭐 자꾸 멘탈을 잡아주는 영상이다라고 하고 막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긴 합니다만 제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멘탈이 치유가 됐으면 물론 정말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저의 의견들을 좀 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 좀 근거를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그걸 보시면서 아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영상만 그냥 쓱쓱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스킵해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딱 본 다음에 이런 영상을 보고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비슷하고 이런 부분 좀 다르고 왜 이렇게 다른 거지? 다른 건 이 사람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면서 봐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너무 바빠서 뭐 좀 그런 사람들 있는데 저도 물론 이해를 하지만 근데 바쁜데 돈은 벌고 싶으니까 투자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쁘더라도 내가 이런 걸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이 코인 시장에 왔으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그 여러분들의 그 노력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라 할 필요도 없고 뭐라고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고 그냥 저도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전보다 많이 실력이 올랐던 걸 좀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그냥 소개한다 개념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항상 사이클에 보면은 좀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초록색깔 구간들이 있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구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각 상승이 나온다는 건데 아직까지 고각 상승이 제대로 된 고각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고각 상승이 나올 때가 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런 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코인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기다리는 건 또 싫어. 이 변동성을 내가 알고는 왔지만 막상 변동성 맞으니까 힘들어. 이거는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라는 사람이 이 시장에서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냐 먼저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코인을 할 거다라고 하면 이 코인 장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순간만큼은. 아시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황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뭐 물론 CPI가 있고 뭐 FOMC가 있고 하지만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단기간에 뭔가 움직임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냥 거기에서 재료되는 그냥 재료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냥 앞으로는 크게 봤을 때 좋아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사이클 내에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은.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금리가 동결되면 뭐 그때 돼가지고 오히려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금리 동결되면 악재다 이게 금리가 긴축에서 길어지기 때문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가격이 이미 선반영돼서 내려갔기 때문에 막상 이런 CPI나 이런 것들이 지수가 나와도 갑자기 가격이 오르면서 왜 오르지? 하니까 이미 선반영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일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딱 차트로 봤을 때 이게 그냥 좀 눌렸다가 횡보하다가 올라갈 그런 차트인 것 같구나. 그냥 박스권이구나. 크게 봤을 때는 그런 형태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어차피 이걸 앞두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거기에서 이제 유력 후보죠.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 채굴은 CBDC에 대해서 우리의 마지막 방어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제가 요즘 좀 느끼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CBDC 같은 것들이 돼서 우리가 이제 금융의 디지털 그쵸? 디지털 화폐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 대전환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히 오는 그런 미래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BDC가 그 과정에서 채택되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수단이기는 한데 이러한 미국의 힘 있는 지도자가 핸들링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바뀌진 않는데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이 큰 방향이 바뀌진 않는데 그걸 이루는 과정에서의 수단 있죠. 어떤 걸로 이걸 대전환을 할지 거기에 대한 수단은 바뀔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CBDC를 하겠다라는 게 저는 70% 이상은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되고 저번에도 이 얘기 한 적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되고 CBDC가 되던지 아니면 이제 그냥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을만 되고 얘는 이제 좀 파기가 되던지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런 쪽이 되는 게 오히려 좋긴 해요. 코인 쪽에서는. CBDC보다는. 이쪽은 이제 어쨌든 민간이 스스로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트럼프는 이런 쪽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고 바이든이 이제 이런 쪽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스테이블이나 코인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게 이제 바이든이기 때문에 이게 좀 서로 대립관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뭐가 되든 간에 이게 됐을 경우에 스테이블코인이든 뭐 CBDC든 간에 이게 됐을 경우에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미래는 앞으로 모든 금융이 디지털로 바뀔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블랙록도 토큰화 시장을 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이 시장 자체가 망한다라는 거의 개념은 좀 저는 이제 웃긴 것 같고요. 다만 그냥 그 상승장이나 이런 그 하입이 언제 붙냐의 그냥 시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런 건 있잖아요. 우리가 2025년까지 만약에 가버리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세금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금투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뭐 누가 저한테 질문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는데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유예가 안 되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장이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유예가 될 것 같다. 왜냐? 유예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유예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덜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부분이 벌어야 돼요. 그쵸? 대부분이 번 상태에서 너네 벌었으니까 세금 내 하면은 오케이 세금 낼게가 어느 정도는 되는데 장이 진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대부분이 번 사람이 별로 없고 늦게 온 사람들이나 존버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런데 갑자기 세금을 떼겠대요. 그러면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마 유예가 될 것 같다. 그래서 2025년으로 장이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럼 자연스럽게 유예도 될 거고 만약에 2024년에 끝난다라고 하면 2025년에 세금을 걷어도 어차피 우리는 그때 매도하면 되니까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 상황에 맞춰서 아마 여론전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금투세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금투세는 주식에 대한 세금이긴 하지만 코인도 거기에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들도 계속 조성이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만약에 진짜 유예가 안 된다. 근데 25년까지 간다. 그럼 돈 내야죠. 세금 내야죠. 그때 되면 그때 맞춰서 또 제가 컨텐츠를 할 테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유예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유예가 더 되면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거까지만 우리가 딱 하면은 진짜 2024, 2025년은 우리 코인러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뤄지면 행보가 길어지면 2025년에 그만큼 더 오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트코인 수요가 5개월 만에 가장 적다. 제가 오전에 영상에서는 그런 말씀 드렸죠. 업비트는 거래대금은 2등인데 원화마켓 거래대금이 2등인데 문제는 다 알트코인에 몰려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비트코인 수요는 5개월 만에 가장 적다. 이거는 그냥 고래들이 다 매집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먼저 올리면 개인들도 알아서 들어옵니다. 근데 아직 걔네들이 그 시기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되게 웃긴 게 현물 ETF는 매집을 해놓고 CME에서는 막 숏 잡고 있으니까 이걸 막 가둬놓는 거예요. 이 시세를 박스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기간 동안 위아래로 흔드는 동안 얘네들은 코인베이스에서 현물 빼고 코인베이스에서 현물 빼고 매집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달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조급해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저녁도 이런 영상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간은 흐르고 코인에서의 하루는 주식에서의 4일 플러스 알파와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이 박스권 3, 4개월은 그쵸? 곱하기 4 플러스 알파 해보세요. 12 플러스 16 거기서 알파잖아요. 최소 12개월에 16개월 정도는 우리가 주식에서 겪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거고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걸 넘기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웃을 만한 장이 올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냥 희망회로를 굴리는 것이 아닌 그냥 사이클의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다수가 반대할 때가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외부에서 코인을 안 하기 때문에 이들이 올 때가 오히려 고점이지 이들이 안 할 때는 오히려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